핀셋 없이 드라이 하는 방법. 서현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응? 네. 매직 드라이 한 상태에서 매직기 이렇게 잡아. 아, 네. 그렇지? 그냥 드라이를 그렇게 하지 말고 매직 꼭 잡아요. 근데 작품을 왜 잡으라고 하냐면 네. 나중에 100작품 딱 했을 때 네. 하나로 리스트를 싹 뽑을 거거든. 예쁘게 할게요. 예쁘게, 그러니까 예쁘게 해야 내 작품인데. 알겠습니다. 그 사진 다 주면 제가 다 뽑아줄게요. 어? 네. 사진 다 모아놔. 평생 남는 거야, 내가. 평생. 응? 머리는 둥글기 때문에 둥근 거에 컨트롤하는 거는 대각이야, 대각. 대각으로 이렇게 빗질해서 잡아주면 대각으로 이렇게. 그러면 삼각 섹션이 딱 터져요. 그러면서 드라이하기가 쉬워요. 핀셋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대각 파티. 이런 대각으로 하면 삼각형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굳이 핀셋이 없어도 드라이하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대각으로. 머리는 둥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다들. 떨어지는 선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얘네들은 대각 파팅으로 떨어진다는 걸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똑같은 길이 있을 때. 똑같은 길이는 우리는 무조건 수평이라는 생각을 고정관념이 아주 강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가볍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요? 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후대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가벼워요. 후대각이 들어갈 때 얘가 층이 많아지거든요. 자, 제가 아까 커트 라인을 자를 때 약간의 후대각인데 처음에 인위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수평으로 제가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수평을 잘랐지만 얘네들은 전대각에 가까워요. 얘가 모발이 길어질까요? 가벼워질까요? 처음에 1차 가이드선은 길어졌어요. 많이 길어졌어요. 근데 네이프에 있는 머리보다 네이프에 있는 길이보다 앞에 있는 사이드본에 있는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긴 상태에서 네이프에 있는 층보다 사이드본에 있는 층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아요, 층이.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가벼워 보여요. 근데 후대각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동양 사람들 얼굴형이 대체적으로 어떤 형이다? 둥글 넓적컬형의 얼굴형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동양 사람들은. 그래서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서양 사람들은 얼굴이 작기 때문에 긴 장방의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얼굴을 옆에 사이드로 두껍게 커트를 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전대각 커트 형태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커트의 그 스타일 자체가. 근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컨케이브의 커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커트를 많이 구사를 해요. 서양 사람들은. 근데 동양 사람들은요 그런 커트보다는요 앞에 있는 커트선이 굉장히 가벼운 커트선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후대각의 커트선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전대각 커트가 발달되어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일수록 후대각 커트를 많이 해야지만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실에 오는 나이별에 따라서 커트의 형태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자를 때 요즘에 이제 많이 변화가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도 뒷머리는 층을 많이 안 내고 싶어 해요. 제가 저번에 혹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거 좀 찍을게요. 우리가 커트의 층의 레벨에서 가장 이상적인 커트는 과연 어떤 커트일까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백에서 이런 커트선과 V라인일 때 이런 V라인에서 단발이 아니고 이런 커트선과 어떤 게 더 가장 안정감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게 더 안정감이 있다고 했어요? 얘가 더 안정감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커트 형태가 어때요? 이거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얘가 더 안정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얘가 무겁다. 얘는요, 가볍다. 너무 가벼워요. 여 사베디에 비해서 네이프에 있는 이 선은요, 너무 가벼워서 갈기갈기 이게 찢어 갈라져요. 막 너무 가벼워서. 그 대신에 옆에 있는 사이드는요, 너무 무거워요. 층이 많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커트는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뭐예요? 가볍다예요. 가볍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주 예쁘게 보여요. 자, 여기 지금 이 머리도 잘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옆에 선이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안정감이 있다. 밸런스가 네이프와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할 때 밸런스라는 걸 참 중요하게 따져야 돼요. 구도, 각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좌우 대칭이 밸런스도 있지만 앞뒤의 밸런스도 있고요. 위아래 밸런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감 있게 밸런스를 맞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밸런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임의적으로 디스커넥션으로 맞춰놨어요. 뭐 때문에? 아까 그 2cm를 남겨놓으라고 그랬어. 그 2cm를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2차 가이드라인의 형태는 안정감이 있는데 1차 가이드선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던 부분은 내가 인위적으로 남겨놨어요. 인위적으로 남겨놓은 건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디스커넥션이라는 얘기예요. 연결이 커넥션이 아니고 디스커넥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라인이 맞지 않는 어느 한순간에는 라인이 맞지 않는 커트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떨어졌을 때는 뭐예요? 연결이 잘 된 커트처럼 보여요. 이게 밸런스라는 거예요. 사이드와 백에 있는 앞뒤에 있는 밸런스를 잘 맞춰놓은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위험지역이라는 부분을 내가 놓치지 않고 커트를 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찾으셔서 그거를 잘 응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 다 이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너무 무겁잖아. 포인트 하셔야겠죠? 자, 수순 치진 않지만요. 이 커트를 가지고 가면 사실은 미워요. 대체적으로 이 커트를 누가 많이 한다고요? 누가 많이 한다고? 머리숱 많은 사람. 머리숱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커트를 많이 구사한다고 그랬죠. 그럼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 커트를 해놓으면, 브론트 커트 해놓으면 가이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아무리 잘 잘라도 가이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둔탁해 보여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포인트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숱이 많고 모발이 굵은 사람일수록 포인트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안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요, 다 한 상태에서 아까 그 빗질한 거에 맞춰서 뭐예요? 다시 한번 포인트로 줘서 끝에 선을 가볍게 자르는데 요즘 이제 커트를 봤을 때 이렇게 브런트 커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저희 이제 요즘 이제 저 손님들한테 저한테 가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브론트 커트를 했을 때 처음에 커트를 했을 때 뭔가 어색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고 막 머리 빗질할 때 부탁하다고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주일 뒤에 지나면 손님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그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리카락은요, 브론트 커트를 해놨어도 일주일만 지나면요 머리 길이가 다 달라져요. 똑같은 쌍둥이가 났어도 쌍둥이도 커가면서 얼굴형이 바뀌어요. 머리카락도 똑같아요. 내가 브론트를 자른다고 해서 모든 커트가 동일하게 자라지 않아요. 어떤 머리는 조금 더 많이 자라는 머리가 있고요. 어떤 머리카락은 좀 더 적게 자라는 머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뒤죽박죽 지나고요. 한 2달 정도 자라면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포인트한 것처럼 그렇게 머리가 자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브론트 커트를 했는데도요, 2달 정도 지나면 얘들이 포인트 커트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 머리가 자라져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블런트 커트만,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블런트 커트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한 달 있다 2달 있다 오시는 손님들 머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오셨던 손님들 기억하죠? 그럼 내가 블런트 커트 하는 사람들 직접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다시 머리 커트를 할 때 이렇게 잘 보면은요, 내가 아무리 일자로 잘 맞춰놨어도요, 머리들이 쭉 삐죽삐죽 펴나오는 이 선들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다 따로따로 자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숱이 많은 사람들은요, 포인트를 꼭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현란한 샤기로 해서 막 쇼하면서 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저거 가지고 어떻게 커트선이 나와?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고객님들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작품인 거죠. 그렇죠? 어떤 고객님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 거는 고객이 판단하는 건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든지 내가 판단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기준대로 보지 마세요. 아셨나요? 단지 내가 이런 커트를 좋아하면 이런 커트선을 좋아하는 고객이 나를 찾아오시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세요. 저거는 안 좋아. 저건 아니야. 저거 뭐야 저게? 이런 거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왜? 모든 커트는요 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다른 거는요 미작이 있어요. 근데 커트는요 미작이 없어요. 왜요? 정답이 없어. 커트는 정답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런 스타일이 나중에 유행할 수도 있어요. 그 뭐 힘의 스타일? 앞에만 딱 자르는 거. 이거 우리가 상상했겠어요? 옛날에 우리 가끔씩 잘못했을 때 그렇게 자르죠? 뭐죠? 껌 붙었을 때 여기만 떡 자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그 머리 잘라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았었어요. 여기만 옆에만 일자로 딱 자르는 머리예요. 근데 그 머리를 우리 딸내미가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 딸내미가 그걸 자르고 옆에만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가발을 가지고. 본인이 그거 이쁘다고. 유튜브 보고. 뭐든지 커트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잘 잘랐다 못 잘랐다 뭐 이게 이런 스타일이야 이게 없어요. 단지 이거는 이런 스타일이다. 고객이 만족하면 그건 잘 자르는 머리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서도 크로스 체크,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크로스 체크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크로스 체크는. 자, 크로스 체크는 끊임없이. 크로스 체크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이 머리가 지금 봤을 때 다이아곤으로 형태가 나왔잖아요. 다이아곤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이아곤의 커트의 반대는 뭐예요? 다이아곤으로 엘리베이션 올려가시면 돼요. 그쵸? 다이아곤으로 엘리베이션 올라가시면, 그리고 크로스 체크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블런트하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머리는요, 이렇게 포인트로 체크를 하셔서 가셔도 상관없다. 다이아곤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근데 우선은 네. 생 머리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데 웨이브 머리는 이렇게 차르면 네. 커트하면 이게 선이 안 보이고. 아니요, 보여요. 네. 웨이브 이렇게 심한 사람이. 네. 보입니다. 이렇게 터시면 보여요. 털면 보여요. 그거는 이제 아직 경력이 아직 안 돼서. 웨이브 머리도 보입니다. 더 잘 보여요. 웨이브에 웨이브 머리가 더 잘 보여요. 생 머리보다. 웨이브 포인트 줄 때는 포인트요? 포인트가 쉽진 않죠. 네. 하지 마세요. 펴서.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웨이브인 사람 이렇게 머리숱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층 더 내주면 되죠. 포인트 하지 말고 층을 더 내주면 돼요. 층을 더 많이. 네. 저는 근데 웨이브 있는 머리는 거의 대수있으면 포인트 잘 안 해줘요. 포인트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 그리고 그렇게 해놔도 예쁘거든요. 그리고 층을 좀 더 내줘요. 층을 좀. 예. 그러니까 웨이브 머리는 오히려 층을 좀 더 내줘요. 층을. 왜냐면 층을 내줄수록 웨이브는 더 이쁘거든요. 생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생머리일 때는 이렇게 커트를 해놨어요. 근데 파마를 딱 말아요. 머리가 이만해져요. 생머리일 때는 너무 예쁜데. 그게 차이 뭐냐면, 커트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커트로 볼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층을 안 냈어요. 층을 안 내서 커트를 했는데 볼륨을 살려놨어요. 근데 나중에 파마를 말아보니까 머리가 이만해졌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그거를 층을 좀 살짝 더 내주는 거예요. 파마의 느낌에 맞는 볼륨감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이드라인 랩으로 두고요. 위에 있는 오버졸에 있는 라인만 층을 조금 더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밸런스가 또 맞춰주거든요. 그 대신에 수순도 안 쳐요. 포인트를 안 해요. 그거는 생머리를 펴야지만, 예. 숱도 안 치고 네. 포인트도 안 하고. 네, 포인트를 굳이 할 필요 없고 층을 내줘서 가벼움을 연출을 해줘요. 오히려 더.
네, 층으로. 그 대신에 층이 너무 백에 있는 부분이 웨이브로 너무 층을 많이 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길고 웨이브 굉장히 루즈하잖아요. 그런 머리는 굳이 또 층을 많이 낼 필요가 없고 그 상태에서 지금처럼 엘리베이션만 잘 지켜주면 그런 머리는 숱이 많아도 되게 예쁘거든요. 웨이브 머리가 층을 못 본다? 아니에요. 더 잘 보여요. 웨이브 머리일수록 층의 머리가 층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툭툭 털면은요 그 물결의 이게 그 커트의 라인이요 생머리보다 훨씬 더 잘 보여요. 반대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체크하기도 더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로. 근데 생머리는요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를 꼭 주셔야 되는 건 생머리는요 잘못 자르면 가입 자국이 많이 남아요. 하지만 파마머리는요 전혀 남지 안 보여요. 가입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펌할 경우에는 아예 포인트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포인트 그 커트 자국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펌의 머리는. 그 대신에 생머리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생머리일 때 포인트를 훨씬 더 집중적으로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파마머리는 아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펌할 거면은 굳이 포인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굳이 안 해줘요. 왜냐면 파마머리일 때 포인트를 해주는 것과 포인트를 해주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포인트를 해도 머리 수술 치는 효과가 똑같이 나요. 그래서 머리가 지저분해져요. 머리가 자라면서. 차라리 파마머리는요 수술 포인트를 안 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머리가 자랄 수 있는 유지가 돼요. 웨이브가 훨씬 더 탄력감이 있고요. 웨이브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해도 수술 치는 효과가 똑같이 나서 얘네들이 머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가 거칠어지면서 뿔뿔 날리기 시작하거든요. 포인트를 해주면. 근데 블런트 커트를 해주면 머리가 자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죠. 그게 더 예뻐요. 그래서 대수술 파마머리는요 저는 아예 포인트 자체를 수술을 아예 안 칩니다. 생머리만 포인트를 하시고요. 파마머리는 아예 하질 않아요. 포인트를 아예 하질 않아요. 선을 맞추는데 더 집중적으로 더 맞춰요. 파마머리일수록 선을 더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머리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선이 자 보세요. 선이 떨어지는 선이 층이 살랑살랑 떨어지는 이 층을 한번 보세요. 층을 한번 보세요. 층이 여기 지금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이 지금 다 연결 똑같이 비슷하게 갔죠? 층이 요게 바로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가잖아요. 층 자체가 그쵸? 그랬을 때 안정감이 있다. 안정감 있는 커트선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대각 파팅 이렇게 대각이 나왔죠? 후대각이 나온 커트선이 얼굴이 작아 보인다. 그 대신에 동양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이 사이드벌에 있는 이 길이는 될 수 있으면 짧지 않게 자르는 게 예뻐요. 얘는 항상 좀 많이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얼굴을 감싸주는 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를 남기는 것과 안 남기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거를 남겼을 때는 여성스러워 보이는데요. 얘를 너무 많이 잘랐을 때는 어때요? 좀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강하게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층을 댈 수 있으면 많이 내는 데일수록요 야성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층을 많이 안 낼수록 여성스럽게 보여요. 자, 우리 여기서 뒤로 이렇게 가운데 뒤로 보세요. 어디로 뭔가 층 굉장히 많죠. 여성스러운 느낌보다는 뒤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지금 이 컷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층이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날리잖아요. 그래서 야성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활동적인. 네. 활동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야성적인 보여요. 여성적인 느낌이 좀 덜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층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성스러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살짝 남겨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놓으면요 굉장히 또 각이져 보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남성적으로 보여요. 야성적으로 보여요. 이 층이 또 강하게 들어가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차이는 얼마 나진 않지만 그 작은 거에 섬세한 거에 우리는 여성적으로 보인다, 남성적으로 보인다, 야성적으로 보인다 이런 걸 우리는 또 찾아낼 수 있는 걸로 또 우리는 계속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헤어 디자이너잖아. 내가 실수를 해서 자를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고객은 그거 얘기 안 해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냥.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까지 다 일일이 고객한테 이거 해드릴까요 말까요 해드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아셨죠? 자, 마무리. 언제까지? 15분 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처음에 기준선 500원짜리 동전 맞는다고 제가 2차 가이드에서 기준선 내가 잡았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내가 빗질을 해서 온베이스를 맞춰요. 그러면 요 기준선에 맞춰서 커트 진행하고, 두 번째 할 때 커트 진행하고, 세 번째 커트 할 때 커트 진행해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오버를 잘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지점이 어디 지점이에요? 스퀘어 지점이에요. 그죠? 그럼 지점의 위치가 크리스트 지점이에요. 크리스트 지점. 백포인트 지점 정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각도에 맞춰서 얘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얘 무너뜨리면 내가 커트선 다시 잡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빗질한 상태에서 다시 급격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언더로 다시 바꿔요. 그리고 나서 커트라인 정리하고 다시 이제 각도 맞춰서 다시 라인 이제 아까처럼 손가락을 좀 내리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또 내려요. 이렇게. 내려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려서 커트라인 다시 잡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에 빗질할 때 이렇게 빗질해요. 이렇게 빗질하고 두 번째 이렇게 빗질하고 이렇게 빗질하고 이렇게 빗질하고 이렇게 빗질하고 이렇게 빗질하고 이렇게 빗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빗질하고 이렇게 빗질하고 이렇게 빗질하고 이렇게 빗질하고 이렇게 빗질하고 이렇게 빗질해요. 이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여기서 갈 때 계속 이렇게 빗질해요. 이게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 보세요. 위에서는 이렇게 빗질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로 갈 수 있는데 위에서 이 빗질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5m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버 빗질을 해야 돼요. 오버 빗질을 한 상태에서 바로 언더로 넘어갈 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각도로 들었는데 언더로 넘어가서 이 정도의 언더로 이렇게 오버 빗질을 한 상태에서 바로 언더로 갈 때 실수할 때 이 정도 각도에는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도가 무너져 버려요. 굉장히 급격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오버 빗질을 한 상태에서 커트를 했죠. 진행했으면 얘네들은 떨어뜨리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의 각도를 내가 눈으로 봅시다 라고 한 상태에서 이 각도에서 그대로 상태에서 빗질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서 빗질하는 체크한 상태에서 다시 살짝만 내려서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우리는 맨날 커트할 때 커트하고 이러니까 선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을 맞춘 상태에서 왜 떨어뜨려서 다시 잡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을 한번 잡았으면 이 선을 눈에 익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빗질을 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린 상태에서 다시 하고 얘네들은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은 계속 눈을 보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아서 이 각도 계속 놔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금방도 지금 내가 이렇게 잡았지만 이 각도 제가 유지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유지시키고 있잖아요. 단지 빗질을 내가 판넬을 이렇게 펴지 않았을 뿐이지 이 각도는 내가 지금 유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빗질하면 이 각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트선이 급격하게 오버에서 언더로 넘어갈 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라운드를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손가락이 잡아주는 거예요. 손가락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그림 그릴 때는 왜 잘 그리잖아. 얼마나 잘 그려. 뭘 잘 그려? 이거 잘 그리잖아. 이거 잘 그리잖아. 그림은 정말 잘 그려. 근데 왜 실전에서는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실전에서는 왜 이렇게 잡아놓냐고. 왜 이렇게 잡냐고. 왜 실전에서는 왜 이렇게 잡냐고. 커트 스타일이 완전 다른 머리예요. 우리 실전 할 때는 이렇게 잡잖아. 그쵸? 몸이 불편하니까. 한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는 사실 지금 이런 커트도 분명히 있어요. 그쵸? 이런 커트도 있어요. 근데 얘는 쉽다고, 얘는 어렵다고. 어려운 걸 많이 해야지 쉬운 거는 잘할 거 아니야. 너무 높은 고지예요? 절대 높은 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커트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다 보면 돼요.
커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커트는 쉬워요. 이거를 시키면 여러분들 다 금방 해요. 왜냐면 밑에 레이스가 편하니까. 하지만 밑에 머리가 갈기갈기 빠지면서 뒤집어져요. 하지만 이 머리는요, 갈기갈기 빠지면서 뒤집어지지 않고 안으로 쏙 들어가요. 얘네들 커트의 라인이 이런 라인이고요. 이런 라인이에요. 달라요. 응? 다르죠? 커트선 떨어지는 선이 분명히 달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안으로 들어간 것과 바깥으로 여기서는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바깥으로 뻗쳐요. 우리가 커트할 때 긴 머리라고 해서 길거리에 가서 드라이 잘하는 사람들 머리 한번 보세요. 살랑 이게 머리를 봤을 때 살랑살랑 움직이고 생머리일 때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면서 커트하는 머리들이 있고요. 밑에 머리가 막 다 갈기갈기 날리는 머리도 있어요. 그 갈기갈기 날리는 머리는 이렇게 커트해서 그래요. 지금 이 커트 방법 사용해서 그래요. 끝에 머리가 갈기갈기 날리는 머리도 있어요. 근데 머리를 감고 해서 툭툭 털었는데도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가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머리들이 안으로 쏙쏙 들어가서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머리들이 있어요. 그런 머리는 다 이렇게 머리를 하는 머리예요. 그럼 우리가 쉽죠? 뭐예요? 우리 볼륨 매직 할 때 이런 상태에서 볼륨 매직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맞아.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C컬이 들어가면은요, C컬이 들어간 것만큼 나중에 바깥으로 뻗는 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커트를 내놓으면은요, 안으로 들어가는 힘보다 바깥으로 뻗는 힘이 더 강해버려요. 볼륨 매직 해놨어도. 근데 나중에 이렇게 커트를 내보세요. 내가 그냥 쭉 당기기만 해도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볼륨 매직은 인위적으로 안에 끝에 머리 볼륨 매직 같은 끝에 안으로 인위적으로 넣어야 안 넣어요. 얘네들은 인위적으로 넣어야 돼. 내가 인위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은요, 그냥 생머리로 그냥 그 원형 있죠? 반원형으로 그냥 쭉 당기기만 해도 얘네들은 그냥 저절로 알아서 들어가요. 내가 볼륨 매직 끝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그런 거란 거예요. 커트로 그런 형태를 내가 잡을 수가 있다. 커트로도 분명히 차이 분명히 많습니다. 뻗치는 것과 안으로 들어가는 차이는 내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커트는 뭐예요? 정사각형, 둥근형, 여보각형, 역삼각형, 모발숱이 많은 사람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커트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개 커트를 진행한 게 원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동전 500원의 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가 뭐예요? 기준선이 돼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이 돼요. 2차 가이드라인 기준선을 잡았어요. 원 포인트죠. 원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내가 기준선을 잡았죠. 각도를 잡았으면 밑에 있는 기준선, 자, 2등분으로 나눠요. 2등분으로 나눠서 언더존이 발생할 것이고요. 오버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언더존의 기준선을 잡아서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잡았어요. 시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선을 기준선을 잡고요. 2등분에서 오버존에 있는 걸 다 내려서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도 같이 2차 가이드라인과 연결해서 잡아놔요.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2차 가이드선이 이렇게 측면에서 더 이상 내려서 머리가 자를 머리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빗질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했을 때 이렇게 빗질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이 머리를 잘라야 돼요. 그럼 이 머리에 삼각형이 성성이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럼 이런 형태가 커트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삼각형이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쵸? 사다리꼴의 형태가 잘려나가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단발이 완전히 일자가 됐을 때 얘가 삼각형이 잘려나가요. 완전히 단발이 됐을 때. 자, 우리가 원넥스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원넥스일 때 얘를 펼쳐보면은요, 이런 머리들이 이런 머리가 나와요. 이런 머리가 있어요. 발생이 돼요. 맞아요. 뒤로 이렇게 빗질을 했을 때 얘네들은 빠져버려요. 이만큼의 갭은 빠져버려요. 스퀘어로 잘랐을 때. 요것만 잘라나가요.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형태가 또 떨어진다고. 요 지금 요 빠진 머리는 요게 원형수행 그대로 나와요. 근데 다시 내가 이만큼 또 잘라놨어요. 그러면 뭐가 잘려나가요? 요 각도에서 이만큼 요 삼각형 또 잘라놨어요. 그럼 요거 이만큼 또 잘려나가요. 내가 각도를 조금 더 내렸어요. 그래서 요만큼 삼각형을 또 잘랐어요. 그럼 뭐가 잘라요? 여기서 요 삼각형이 여기로 또 잘라나가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와요. 지금 그 원리예요. 지금 여기 자르는 커트의 원리가 그 원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응? 밑에 머리를 각도에 따라서 밑에 머리 아예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옴넷은. 지금 이 머리 상태가 지금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잡아서 커트하고 또 잡아서 커트하고 또 잡아서 커트하고 횟수는 상관이 없어요. 뭐 3번을 올라가셔도 되고요. 뭐 8번을 올라가셔도 되고 그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면 뭐 한다? 선이 깨끗해진다. 그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봤을 때 이 크레스트 기준점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윗부분은요 오버 빗질을 하시고요. 크레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얘네들은요 언더 빗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 대신에 오버 빗질에서 언더 빗질을 넘어갈 때 이 기준선의 여기의 갭을 각도를 잡고 무시하지 마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제일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가장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 얘네들은 다 뭐라고요? 다 온베이스예요. 온베이스인데 온베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가 어때요? 이 부분에 있는 머리들이 다 뭐가 나와요? 유니폼이 나와요. 세임 레이어. 세임 레이어의 모발의 길이가 나와요. 세임 레이어 길이가 나오니까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세임 레이어로 커트를 진행했는데 커트선이 수평이 나올 거라는 착각을 해요. 수평이 나올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임 레이어로 커트를 진행할 때 라인은 뭐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할 때 벌써 1차 가이드라인 잡았죠? 칭의할 때 2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약간 완만한 대각 파팅이 나와요. 대각 파팅.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하다. 왜 동일할까요? 얘가 2차 가이드라인인데 요 가이드선이 뭐예요? 요 가이드선과 요 동전 500원에 있는 요 가이드선은 같은 길이에요. 얘가 기준선이 됐기 때문에 얘선도 요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앞에 머리는 뭐 프론트는 뭐 눈이 얘기하죠? 후대각으로 잡아서 커트 진행하고 요 후대각으로 잡을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었죠? 뭐예요? 차이 몇 개 있었죠? 자, 이렇게 가는 방법, 슬라이스를 가는 방법, 자연분배 슬라이스 가는 방법. 이 차이는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얘는 층이 이렇게 많이 나고요. 이만큼 나고요. 층이 거의 안 난다. 어떤 차이? 요 차이다, 요 차이.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앞에 있는 층의 차이예요. 아셨죠? 요게 바로 이제 여기까지 다 앞에 층을 낼 때는 이렇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층을 내시면 돼요. 재밌죠? 재밌어? 재미없어? 어려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면서 오늘 완성된 커트선이 네, 요 커트선이에요. 항상 커트는 뭐한다? 선을 연결하는 걸, 항상 선을 연결을 시켜라. 선을 연결을 시키는데 배불뜨기의 선을 연결을 시키는 거가 힘들기 때문에 배불뜨기를 연결시키는 걸 가장 중점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홀쭉의 커트선은 얼마든지 내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수축의 커트선은 예수님 하지 말고 배불뚝의 커트선을 연습을 하시고. 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하나 더 잡아줄게요. 자,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얘네들은 다 온베이스예요. 얘네들은 다 온베이스인데요. 여기서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할 때가 있어요.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할 때가 있어요.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어 투 이어 라인만 사이드 베이스를 가요. 그러면 자, 어디로 사이드 베이스를 가느냐? 포워드로 사이드 베이스를 가요. 포워드 방향으로.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앞에 층이 우리가 가끔씩 손님들 머리 보면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까지 층이 나는데 층이 이만큼 난 층 사람들이 있어요. 층이 많아요. 너무 많죠? 근데 이렇게 피벗을 하다 보니까 얘가 자를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너무 짧아. 앞에가 너무 층이 많이 나서. 그런 사람일 때 이런 방법 많이 쓰거든요. 그때 앞에만 사이드 베이스로 잡아줘요. 그러면 사이드 베이스를 잡아주면 포워드 방향이 앞에 머리가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앞에 머리가 짧아져 길어져. 포워드 방향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잡으면 짧아지겠죠. 그럴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360도를 돌아서 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커트 만약에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할 때는요,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할 때는 180도의 기준선을 잡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가 있을 때 여기서 정중선에 있을 때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온베이스를 진행했어요. 그 대신에 여기 앞에서는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했어요. 그러면은요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다 여기가 다 온베이스다 그러면 360도 돌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했던 거는 이걸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에서 360도 들어오면은요 여기는 짧아지고 여기는 길어지고 여기는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돌다 보면 그야 급속으로 여기는 완전히 디스커넥션이 나와요. 여기가 완전 비대칭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셔야 돼요. 사이드 베이스가 만약에 존재할 경우는 다 온베이스가 존재할 때는 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쪽 라인이 사이드 베이스가 진행할 때는 한 번 잡고 해서 180도로 해서 양 포워드를 기준해서 앞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별도로 잡아줘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리버즈로 갈 수도 있을까요? 리버즈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리버즈는 아니에요. 지금 이 커트의 특징은 후대각이에요. 후대각에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에요. 이 커트를 만드는 주 목적. 전대각이 아니에요. 후대각입니다. 아셨죠? 전대각은요, 차라리 스퀘어로 자르는 게 더 이쁘게 나와요. 스퀘어 옆에 사이드 스퀘어 파팅으로 잘랐을 때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아셨죠? 네. 공무상.